아스날과 첼시의 맞대결은 코너킥에서만 3골이 터졌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전술 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스날의 대응 전술은 대단했는데요. 아스날의 빌드업 장면입니다. 콜파머가 돌아뛰는 압박을 통해 살리바를 향한 패스기를 막으면서 라야 키퍼의 패스 방향을 마갈량이스 쪽으로 강제하고, 이때 중앙으로의 패스기를 막던 주앙 페드루가 마갈량이스를 압박하는 첼시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앙 페드루의 압박이 살짝 늦으면서 마갈량이스가 직접 공을 끌고 전진하더니 리스 제임스를 끌고 내려오는 트로사르의 뒤쪽으로 패스를 찌릅니다. 그런데 이때 오른쪽 풀백 팀버는 첼시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마갈량이스의 패스는 측면으로 빠진 요케레스에게 연결되면서 아스날이 빌드업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요레라토가 팀버가 아닌 사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로세니어 감독이 준비한 압박 형태는 완전한 맨투맨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의 2사 빌드업 대응을 상대하는 첼시의 압박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스날 선수들을 맨투맨으로 압박했지만 하토가 팀버를 압박하지는 않았는데요. 라야 골키퍼가 자유로운 팀버에게 패스하지 못하도록 콜파머가 돌아뛰는 압박으로 아스날의 빌드업 방향을 강제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스날이 내려오는 선수를 활용해 팀버에게 공을 연결한다면 팀버를 마냥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하토가 전진하게 되고, 이러면 경기장 전역에서 맨투맨이 형성됩니다. 즉, 이 경기 아스날 공격의 전술적 핵심은 유리엔 팀버였습니다.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파머의 압박에 라야 키퍼의 선택지는 마갈량이스 뿐입니다. 이번엔 주앙 페드로의 압박이 제때 들어가면서 마갈량이스가 공을 끌고 전진할 수는 없는데요. 트로사르가 리스 제임스를 끌고 내려와 패스를 받은 뒤 라야 키퍼에게 백패스하고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다시 한번 패스를 받습니다. 오른쪽 풀백 리스 제임스가 오른쪽 윙어 네투보다 훨씬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압박하지만 트로사르가 자유로운 팀버에게 패스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요레라토가 뛰어올라와 팀버를 압박하면서 첼시의 압박은 맨투맨으로 전환됩니다. 팀버의 백패스를 받은 살리바는 이 점을 공략하기 위해 롱킥하는데요. 사카까지 마마두 사르를 끌고 내려왔고, 패스가 요케레스에게 향하자 에제를 막던 안드레이 산투스가 요케레스와 경합해보지만 공이 에제에게 떨어지면서 아스날의 속공 기회. 에제는 산체스 키퍼가 나온 걸 보고 초장거리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아스날이 첼시 압박을 잘 풀어내면서 찾아온 지공전개 상황에서도 팀버는 전술적 핵심입니다. 패스가 팀버에게 연결되자 하토는 사카를 사르에게 맡기고 팀버를 압박하는데요. 팀버는 내려오는 요케레스에게 침착하게 전진 패스한 이후 하토를 뿌리치고 측면으로 달려듭니다. 요케레스의 패스를 받은 사카는 하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팀버에게 패스를 내줬고, 팀버의 날카로운 크로스는 엔소에게 걸리면서 아스날이 코너킥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킥 기회는 아스날의 선제골로 연결됩니다. 득점 이후에도 이러한 우측 패턴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팀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카에게 패스하는데요. 이러면 하토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파머가 팀버를 견제해야 합니다. 이 패스를 사카가 뒤통수로 받으면서 소유권을 지켜냈고, 이번에도 달려드는 팀버에게 가볍게 내줍니다. 파머가 팀버의 전진을 전혀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제를 막던 산투스가 측면을 커버해보지만 팀버는 자유로워진 에제에게 전개를 이어주면서 아스날의 기회. 이걸 카이세도가 개인 기량으로 힘겹게 저지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시간을 되돌려서 아스날의 압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케레스가 돌아뛰며 압박하자 첼시는 왼쪽 윙어 콜파머를 중앙에 집어넣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엔소 페르난데스를 좌측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 맨디가 엔소와 파머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고, 산체스 키퍼는 더 자유로운 엔소에게 패스하면서 손쉽게 아스날의 압박을 풀어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체스 키퍼에게 패스가 향하자 왼쪽 풀백 하토는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중앙에 있던 엔소가 좌측으로 빠지면서 산체스 키퍼의 패스를 받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엔소는 쉽게 돌아선 뒤 전진 드리블을 할 수 있습니다. 팀버와 수비 맨디는 각각 하토와 파머를 마크하느라 엔소를 통제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첼시가 빌드업에 성공합니다. 벌써 아스날을 세 번째로 상대하는 로세니어 감독은 아스날의 압박에 대한 맞춤 빌드업 패턴을 짜왔습니다.
왼쪽 풀백 하토를 높게 전진시키고 파머를 중앙에, 엔소를 좌측면에 배치하면서 좌측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건데요. 언제나 아스날의 압박은 요케레스의 돌아뛰는 압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에서 우측을 활용하긴 어렵고 좌측으로 패스해야만 한다는 점을 공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대응은 상당히 빨랐습니다. 전반 초중반부턴 그냥 수비 맨디가 측면으로 빠지는 엔소를 따라가고 센터백 중 한 명이 올라와 콜 파머를 마크하는 맨투맨 압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케레스의 압박에 대한 산체스 키퍼의 선택지는 좌측을 향한 롱킥 뿐인데요. 이 경기 내내 팀버는 아약스 동료였던 하토를 상대로 경합에서 우위였습니다.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요케레스의 돌아뛰는 압박에 산체스 키퍼는 마마두 사르에게 패스하고 엔소는 측면으로 내려오는 패턴. 하지만 이젠 마갈량이스가 파머를 압박하면서 수비 맨디는 엔소 페르난데스 마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의 압박에 마마두 사르는 패스 선택지를 고민하다가 사카에게 공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수비 맨디가 엔소를 따라가고 살리바가 파머를 마크하면서 산체스 키퍼의 롱킥을 유도합니다. 이 킥은 하토와 팀버의 경합으로 이어졌고 팀버가 경합에서 승리하면서 아스날이 압박에 성공하는 듯 싶었지만 세컨볼이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떨어지면서 의도치 않게도 첼시의 공격 전개로 이어지는데요. 이날 높은 하프 스페이스에 배치된 리스 제임스가 패스를 받은 뒤 우측 페드로 네토에게 패스하면서 측면 2대2 상황을 만듭니다. 리스 제임스는 부지런하게 언더래핑하면서 네토에게 여러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네토는 제임스의 침투가 무색하게 뒤쪽으로 백패스합니다. 패스를 받은 카이세도는 네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한번 측면 2대2 상황. 이번에도 리스 제임스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상대 박스 안 먼쪽 포스트에 첼시 선수들이 크로스를 받기 위한 세팅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네토 본인이 직접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리스 제임스에게 내주면서 리스 제임스 특유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토는 뜬금없이 중앙으로 돌파를 시도하더니 또다시 카이세도에게 백패스합니다. 결국 이 경기 로세니어 감독이 준비한 네토와 제임스의 우측 패턴은 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반은 엔소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하고 리스 제임스를 오른쪽 후방에 배치하였습니다. 리스 제임스가 패스를 받자 네토가 낮은 위치로 내려오고 엔소가 전진하는 패턴인데요. 트로사르가 리스 제임스를 압박하지 않으면서 끌려나온 인카피에의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엔소에게 날카로운 킥이 연결됩니다. 첼시는 전반전에 시도했던 리스 제임스의 하프 스페이스 투입과 라볼피아나 전술이 실패하자 후반전에는 선수들의 위치를 수정합니다. 리스 제임스의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른쪽 스토퍼 위치에 배치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반전 좌측에서 뛰었던 엔소가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빌드업 패턴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후반전에는 하토를 전진시키지 않는 2-4대0. 여기서 요케레스의 압박이 들어오면 이제는 콜 파머가 좌측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마크맨이 바뀐 수비 맨디는 당황하지 않고 파머를 따라가 압박합니다. 결국 측면에 몰린 첼시는 롱킥을 시도하지만 전반과 달리 맨투맨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스날이 후방에서 수적 우위입니다. 후반전에도 요케레스는 여전히 돌아뛰며 압박합니다. 산체스 키퍼가 마마두 사르에게 패스하자 에제와 사카가 달려드는데요. 콜파머가 측면으로 내려와 보지만 수비 맨디의 밀착 마크에 첼시의 전개는 코너에 몰리게 되고 결국 걷어내듯이 롱킥 처리합니다. 이 공을 내려온 주앙 페드루가 받긴 했지만 살리바의 강한 경합에 의해 소유권을 지키지 못했고 요레라토가 사카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아스날에게 허용해서는 안 될 세트피스 기회를 내줍니다. 아스날은 최근 빡빡한 경기 일정에 후반전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른 타이밍에 트로사르를 빼고 마르티넬리를 투입하였습니다. 공이 리스 제임스에게 향하자 마르티넬리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더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찰로바까지 압박합니다. 찰로바는 산체스 키퍼에게 백패스하지만 마르티넬리는 끝까지 달려가 결국 첼시의 롱킥을 유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엔 카이세도가 산체스 키퍼에게 백패스하자 전반전 내내 산체스를 압박하느라 지쳤을 요케레스 대신 마르티넬리가 달려들면서 또 한 번 산체스 키퍼의 롱킥을 이끌어냅니다. 하토를 향한 이 킥을 어느샌가 팀버가 달려나와 머리에 맞췄고
공이 사카에게 연결되는 사이 팀버가 하토를 앞지르면서 사카의 패스를 받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하토가 반칙을 범하며 아스날에게 프리킥 기회를 내줍니다. 이 프리킥은 아스날의 코너킥으로 이어졌고 아스날이 또다시 코너킥에서 득점하면서 다시 리드를 가져옵니다. 이후 얼마 가지 않은 시점 첼시도 코너킥 득점을 위해 필드 플레이어 전원을 박스 안쪽으로 배치하는데요. 네투의 코너킥을 아스날이 처리했고 이 루즈볼을 따내기 위해 네투와 마르티넬리가 속도 경합을 펼칩니다. 승자는 교체 투입된 마르티넬리. 자신이 옐로 카드를 받았는지도 몰랐던 네투는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 무리한 태클을 시도했고 결국 첼시는 이번 시즌에만 9번째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수적 열세가 익숙한 첼시는 퇴장당한 이후 오히려 더 위협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기도 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덧 리그 3경기째 무승, 리그 순위는 챔피언스리그 티켓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흐름이 꺾였던 아스날은 두 번의 런던 더비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다잡습니다. 2위 맨시티보다 한 경기를 더 치는 상황에서 승점 차를 5점으로 벌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